네, 김영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죠. 출래 불사춘. 봄인데 봄 같지 않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직 옷을 못 벗겠어요. 날이 제 연구소는 여전히 히터를 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아주 3월하고도 중순이 됐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날이 춥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날도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육아 철학자잖아요. 육아 철학자. 육아 철학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육아 철학이라는 게 현실 정치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그 여러 다양한 그런 어려운 현상들 가지고 늘 이제 해법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간혹 도가 철학이나 불가 철학을 이렇게 보면 아주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자꾸 줄여야 되는 게 생기죠. 그리고 무엇을 안다는 거, 무엇을 깨닫는다 라는 게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와 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철학자들이 다 대동소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또 정조 대왕도 200년 전에, 정조도 뭐 주자 철학자잖아요. 육아 철학자고 철인 정치를 한 사람인데 간혹 이제 도가 철학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여기저기서 이제 눈에 띄는데, 저는 요즘 이 불가 철학도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학, 선 중심의 철학을 이제 좀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이 최고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뭐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선민 의식, 선민, 만물에서는 어쨌든 그 최고의 이렇게 아주 그 우열 중심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동물들을 우리가 우습게 아는데 마조라는 이 선사가 있어요. 마조.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분이 이제 남학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남학의 제자가 이제 마조죠, 마조. 우보, 호시라고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이 마조라는 선사가 이 걸을 때 종종 이렇게 호랑이, 이 소처럼 이렇게 네 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발로. 그리고 눈은 호랑이처럼 이렇게 봤다는 거야. 아주 무서운 눈이죠. 호랑이처럼 보면서 이
소처럼, 응? 소처럼 우보, 소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 말고 서서 직립보행하는 동물이 있나요? 거의 없죠. 간혹 뭐 유사한 동물들이 뭐 침팬지, 뭐 고릴라, 원숭이과 동물들이 뭐 일부 있지만 계속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죠. 어쩌다 이게 한 번씩 쓰는 거지. 근데 이 네발이라는 게 이게 다들 이게 이 아주 하등한 동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선사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정에서 그 선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대체로 몸을 이렇게 그 중력과 수평을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게 직립보행하다 보니까 이게 역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기운이, 우리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기가 온몸으로 잘 분산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건 기가 온몸으로 잘 분산이 돼서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직립하기 때문에 이 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잘 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 많은 거지.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네 발로 하면 이 기가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다리에서도 받고, 이 팔로에서도 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를 딱 이렇게 받으니까 굳이 이 머리가 두뇌가 커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두뇌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람처럼.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이게 폐활량이라든가 이 심장에서 이 피를 보내는 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아주 그 소량의 혈액이 이 뇌에 공급되니까 가능한 이 뇌를 키워가지고 아주 소량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서 되는 거냐,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됐다. 협동심, 뭐 이런 협업, 이런 협력적 관계를 아주 어떻게 보면 탁월한 능력이 됐고, 그걸 발휘해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발전적 논리로 본다면 이제 그게 일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동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발달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그 머리 두뇌를 이 동물들이 발달을 안 시킨 이유는 평소에 그게 아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성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상당히 이게 아주 공감이 돼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너무 이제 발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 없는 상대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좋게만 볼 이유는 없다. 동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깔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물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 하지만 동물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묘함이 있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물론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뭐 늑대가 완전히 이제 복종을 하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친화력이라고 하나요? 그 친화력이 아주 발휘돼 가지고 복종을 하는 대가로 먹을 거리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말을 알아듣고 복종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달리 이제 볼 수 있는데, 고양이도 이제 일부 그렇고요. 그 외의 동물들도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직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표시를 하면 바로 복종관계, 수직적인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주인과 노예의 구조에 놓일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예인데, 어떤 선사가 이제 그 원숭이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사는 이 원숭이가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선사는 이 동물이, 이 원숭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녀석이 계속 답변을 안 하니까 이제 감추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죠. 야, 넌 내 말을 분명히 알아듣는다. 근데 왜 너는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난 너의 능력을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이 원숭이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인간의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노예가 될 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이 선에서 말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알 수 있는데 그 노예가 되는 것을, 그 종속 관계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종속 관계가 되면서 인간을 위해서만 삶을 다 투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 삶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 삶도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해를 하고 잘 들어주면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모르는 척 내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거리를 둬버리면, 요즘 말하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 종속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묘함이 있지 않나요? 동물들은 그 지성을 성장시킬 이유가 없는 게 그만큼 그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네 발로 걷지만 두뇌가 훨씬 더 우리 사람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떨어지지만 그 삶의 만족도로 보면 훨씬 더 고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이 지적으로 지성을 성장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생물학적 조건,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 그게 삶이라고 이제 즐기면서 사는데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이라는 게 우습지 않나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 두 발로 서가지고 지성을 발달시킨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아주 우등하고, 일반 동물들은 아주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만 본다면, 참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자기 사람 중심의 어떤 삶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조라는 선사가 이것을 일찌감치 그 마조라는 선사가 아주 천재예요, 천재. 천하의 천재죠. 그러니까 그런 천재적인 삶 속에서 이 동물의 삶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일찌감치. 아주 일찍이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도 눈은 호랑이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호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났는데, 간혹 사람도 걸을 때 이 소처럼 이렇게 운동한다고 하면서 소처럼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 느낌을 알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운이 아주 골고루 활동이, 그러니까 기가 분산이 잘 되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욕심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욕심 덩어리에 불과한 동물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그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난초가 깊은 산에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향기를 싹 뿜어내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좋아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이 있든 없든 자기는 고유의 그 향기를 싹 뿜어내죠.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고 알아주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는 끊임없이 아주 향을, 난초는 그 향을 뿜어내죠. 그거로서 끝나는 거지, 그거로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난초 입장에서, 난초 처지에서.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나 정말 그 갈등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살고 있지, 정말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사람들, 평범함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의 고유의 그 재능이 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는데, 그 재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현재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자기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척 많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이제 이른바 발전이라고 한다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욕심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세상이 또 공론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는 일이 왕왕 있는데, 한번 아주 저열하고 저등한, 열등한, 또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도 한번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눈빛, 또 행태, 이런 기운, 이런 것들은 또 어떤가 라고 본다면, 뒤집어서 본다면 오히려 훨씬 더 고등한, 내지는
기분 좋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수준이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씩 둘러보는 그런 한번 삶도 한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